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진짜 슈퍼히어로 이야기 전우치전 해드릴게요. 지난번 박시전에서 박씨 부인도 도술 부리는 게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전우치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홍길동, 박씨 부인, 전우치 이런 인물들 모아놓으면 조선시대판 어벤져스 한 편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다 전우치는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소설 내용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그 재밌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초에 송도에 사는 전숙이라는 선비랑 부인 최 씨는 하늘나라 선동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이 이름은 우치, 바로 전우치예요. 우치는 외모도 반듯하고 재주도 뛰어나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요. 하지만 1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어머니랑 단둘이 살게 됩니다. 우치 아버지한테는 윤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치는 어릴 때부터 윤공에게 매일 글을 배우러 다녀요. 윤공은 학식도 높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뛰어난 스승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치가 서당에 갔다 오는데 대나무 숲 안에서 웬 여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우치가 완전히 반해서 위로해 주다가 둘이 좋아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윤공이 어떻게 아셨는지 우치를 엄청 혼내더니 그 여자 입안에 구슬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치는 구슬을 뺏으려고 여인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구슬을 삼켜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천년 묵은 여우거든요. 그러니 구슬이 보통 구슬이 아닌 거죠. 결국 우치는 구슬 덕분에 아주 신기한 재주를 부릴 줄 알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우치가 세금사라는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에 예쁜 여인이 방으로 찾아와요. 그러더니 도적을 만나서 길을 잃었다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러네요. 우치는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인의 정체를 바로 확인해 봤는데 어머, 꼬리 9개 달린 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 여우와 싸운 끝에 하늘이 내린 책 천서를 얻게 돼요. 이렇게 우치는 구슬에 이어서 천서까지 손에 넣으니까 온갖 도술을 다 익히게 되는데요. 구름 불러서 타고 다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한 걸음에 수십 킬로까지 갈 수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완전 부럽죠. 그래도 우치는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치를 가만두질 않네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임금은 관심도 없고 탐관오리들은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우치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치는 몸을 막 흔들어가지고 신선으로 확 변신해서 동자 둘을 데리고 구름 타고 궁궐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임금한테 옥황상제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황금 대들보를 준비하라고, 안 그러면 큰 재앙이 내릴 거라고 말하고 사라져버려요. 이제 임금과 신하들은 전국의 금이랑 금은 다 바치게 해서 황금 대들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요. 과연 때가 되니까 신선으로 변한 우치가 다시 나타나서 황금 대들보를 가져가요. 그렇다면 우치는 왜 임금에게 황금 대들보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금을 팔아서 굶주린 백성들한테 골고루 쌀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너무 기뻐하는데 임금은 완전히 속은 걸 알고 당장 전우치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다음 날부터 나라의 모든 관리들은 우치를 잡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치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런 건데 조정에서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들을 더 혼내주려고 꾀를 내는데요. 황금 대들보 한 조각을 떼서 일부러 사람 많은 시장에 팔러 나가요. 그러니 관아에서는 잘됐다 하고 우치를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치가 또 도수를 부립니다. 먹물 담은 병을 손에 들더니 내가 병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 병을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작은 호리병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병을 마개로 꼭 막아서 임금에게 가져가는데요. 임금도 쳐다보더니 기가 막힌 거죠. 병을 불 속에 던져도 소용없고, 그래서 병을 깼더니 유리 조각들이 임금한테 막 달려들고,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 병 조각을 다 모아 잘게 빻아서 기름에 넣고 펄펄 끓여버리더라고요. 이제 임금이랑 신하들은 확실히 우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숨 돌리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전우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임금도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방법을 바꿔 우치한테 일단 벼슬을 주겠다고 방을 붙여서 잡아들이자고 꾀를 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치는 나타날 생각을 안 하니 임금의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궁궐에서 도망친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요.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쓴 남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백성이 산 물건을 뺏으려는 관리를 혼내주기도 하죠. 또 장세창이라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해서 사형을 당하려는 순간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장세창 부부를 어느 시골 마을로 순간이동시켜주기도 해요.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려는 벼슬아치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 임금은 단번에 전우치가 한 짓인 걸 알고 또 골치 아프다고 난리더라고요. 신통한 도술로 백성들을 도와주는 우치의 모습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 장사도 못 치르는 한자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우치는 한자경을 도와주려고 족자 하나를 주면서 이걸 집에 걸어놓고 고지기야 하고 부르면 누군가 나타나서 돈을 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대요. 처음엔 100냥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장사를 딱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는 꼭 하루에 한 냥만 달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정말 믿을 수 없긴 하지만 한자경은 속는 셈 치고 한번 시험해 보는데요. 와, 전우치 말대로 하니까 진짜 그림 속에 있는 동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좋겠죠. 하지만 어느 날 한자경은 주의사항을 어기고 한꺼번에 큰 돈을 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동자가 그림 속 기와집의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 한자경은 신이 나서 기와집에 들어가 돈을 딱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네요. 이게 뭐죠? 알고 보니까 그림 속에 있는 기와집이 나랏돈을 넣어놓는 호조 창고였어요. 한자경은 그것도 모르고 문을 막 두드리다가 호조 판사한테 걸려서 결국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나랏돈이 없어졌으니 난리가 난 호조에서는 온갖 창고를 다 뒤지는데 돈은 없고 청개구리랑 뱀만 가득한 거예요. 우치가 임금이랑 관리들 제대로 골탕 먹인 거죠. 그런데다 관리들이 한자경을 딱 죽이려는 순간 우치는 또 바람이 세게 불게 하더니 감쪽같이 한자경을 구해줘요.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우치는 드디어 사대문에 붙은 방을 보고 임금을 찾아가서 벼슬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벼슬아치가 되고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선전관들이 아랫사람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조회 때마다 때리질 않나, 잔치 음식 차려서 신고식하라고 하질 않나, 텃세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 우치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선정관들을 싹 불러 모으더니 어마어마한 잔치 음식에 예쁜 기생들까지 불러서 대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선정관들은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는데 어머, 순간 다들 얼굴빛이 확 변하네요. 술
따라주는 기생을 자세히 보니까 다 자기 부인들인 거예요. 선정관들은 너무 당황해서 허둥지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에 가니 부인들이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선정관들이 당한 일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치가 도수를 부려서 못된 관리들을 혼내준 거죠. 그러니 선정관들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부르르 떠내요. 하지만 우치도 선정관들을 속이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봐요. 자신한테 벼슬을 준 임금을 위해서라도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마침 그때 나라의 도적들이 백성들 재물 빼앗고 하도 괴롭혀서 골치를 좀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치는 직접 나서더니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을 잡아오겠다고 합니다. 도적대의 두목은 엄준. 아주 무예가 뛰어나서 아무도 당하지를 못하는데요. 역시 우치가 대적해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치는 온갖 도술에 분신술까지 펼치면서 엄준을 혼내주고 결국 도적대까지 물리치게 돼요. 이제 임금은 아주 기뻐하면서 전우치한테 큰 상을 내리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잠깐이네요. 나라에 역적들이 날뛰어서 잡아들였더니 자기들은 우치를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치는 옆에 있다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완전히 어이없어 하는데 이조판서 왕년이가 나서더니 우치를 막 역적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신하들도 다 이조판서 편을 들고 임금은 바로 우치를 형틀에 묶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안 우치는 임금한테 마지막으로 재주를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더니 붓을 들고 그림 한 편을 멋들어지게 그리는데요. 갑자기 임금한테 절을 하더니 그림 속으로 확 들어가서 나귀를 타고 사라지네요. 아, 임금님 또 우치한테 속으셨네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니 임금은 너무 분해서 전우치를 잡아오면 상금을 주겠다고 전국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나라에서 잡은 전우치가 360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치가 또 사람 얼굴을 바꿔버리는 도수를 부린 거죠. 그런데다 우치는 왕년이로 확 변해서 자기가 왕년이인 척하고 진짜 왕년이는 여우로 변하게 해서 아주 혼내줘 버려요. 왕년이는 그제서야 우치한테 잘못을 빌고 앞으로 착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죠. 근데 전 이쯤 되니까 전우치가 이렇게 돛을 막 써도 되나 싶은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우치가 선비들한테 예쁜 미녀가 그려진 족자를 보여줬는데요. 또 도수를 부리니까 갑자기 미녀가 그림 밖으로 나와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 선비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그중에 족자를 사갖고 간 선비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림 속에 있는 여자가 튀어나와서 술을 따라주는데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다 우치는 친한 친구가 과부를 짝사랑하다 병이 나니까 도와주겠다며 그 과부를 속여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야 좋겠지만 여자 입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너무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를 데려오는 도중에 우치보다 더 뛰어난 도수를 부리는 강림도령을 딱 만나게 되죠. 강림도령은 우치한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해도 함부로 도수를 써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건 큰 죄라고 하면서 아주 크게 혼내주더라고요. 그러니 우치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산으로 들어가 돌을 더 닦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사람은 야계산에 사는 서화담. 땅 위의 신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우치가 찾아올 걸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치는 서화담을 만나서 자신의 도술 능력을 뽐내지만 서화담이 시킨 심부름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되죠. 서화담은 우치가 얕은 도술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다니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태백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서화담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서 도 닦는 일에 전념하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통쾌한 도술로 부패한 관리들을 혼내주고 힘없는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 전우치. 권력자들을 조롱하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맞서 싸우면서도 자유롭고 장난기 넘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데요. 이 작품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웅소설이라고 하니까 실제 전우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더 궁금해집니다. 아마 당시 부패한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은 전우치 덕분에 잠시나마 삶의 고통도 잊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